장동혁은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네. 특별히 다룰 건 없는데 혹시 이제 두 분 필사의 기자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가 좀 못 들었던 거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장동혁이가 마지막에 저 사흘을 연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출국 수속을 다 받고 집까지 붙였는데 국무부에서 메일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앙일보가 지난번에 7인회동도 그렇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에 대한 보도에 지금 강해졌는데 예. 굉장한 빨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거는 조정훈 의원 아니면 김대식 의원이나 김장겸 의원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하루 더 연장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예. 김민수 최고가.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도 여론이 안 좋은데 왜 연장을 하냐라고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한 의원이 그때 그 부의 사진 말고 또 유출될 사진이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장동혁이랑 김민수만 남게 됐다라는 건데 저는 여러 워딩들이 그런 기사에서 워딩을 쓸 때 굉장히 말하자면 주의를 합니다. 어떤 워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근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치명적인 거가 워딩이 세 가지가 들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던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있는 의원들 현역들이 이 일정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의원 외교가 아니다. 대표 외교인데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냐 이 얘기를 해요. 대표 외교라는 건 뭐냐면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갔던 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회창 전 대표 시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 있습니다. 이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왜 미국을 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구나. 이회창과 박근혜가 갔을 때. 근데 그 당시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대표와 장동혁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매일 몇십 페이지짜리 리포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이회창과 박근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주자들이었는데 장동혁은 미국 국무부가 모릅니까? 장동혁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처지인지 그냥 대표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근데 나도 이회창이나 박근혜처럼 미국에 가서 그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막 가서 국무장관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사실상의 대통령의 대접을 받았고 준하는 대접을 받았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주 써먹는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독재자의 딸이 지금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부터 별의 순간을 썼나 보구나. 미국에서 먼저 쓴 표현이죠. 라이징 스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한테 처음 쓴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대표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왔구나. 그리고 근데 일정이 메이드되지 않았었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김민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무부한테 여유롭게 일정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정 전체 오거나이징을 당에서 한 게 아니라 김민수가 한 거구나.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일정을 사전에 셋업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인 김민수가 일정을 메이드했다라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말하자면 이 상황을 사실상 다 설명한 거나 다름없는 워딩인데 그거를 놓고 보면 이게 미국에 간 게 본인이 이회창이나 박근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정을 잡은 거구나. 근데 그들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으니까 아무런 일정도 픽스하지 못하고 간 거구나. 근데 그나마 그 일정 조율을 당 차원이 아니라 김민수 개인이 했구나. 이거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새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장동혁이 박근혜 이회창하고 다른 것 또 워낙 많은데 아까 혹시 일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늑구하고 비교한 것도 많이 재밌어요. 그렇죠, 혁구라고 부르죠 지금 혁구. 오늘은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025년도에 가장 각광받은 대모험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달에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2026년이 늑구와 장동혁의 대모험인데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장동혁이 달에 갔어야 된다. 내가 또 최근에 재미있게 들은 거 하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이혁수래요. 혁수가 누구죠? 이혁수 알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대. 이혁수? 이란 혁명수비대. 재밌죠? 이혁수. 네. 재밌어. 네. 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또 분열이 돼갖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이혁수가 제일 세대요. 그런데 네. 혹시 김대호 기자님은 이번에 장동혁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못 들은 얘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
상황이 딱 보여요. 선거판까지.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대표 외교를 하러 간다는 게 뭐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데 각각 후보들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젠다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스라엘 관련한 SNS로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계획해보려고 했는데 계획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사실 크지 않았다가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때 갔잖아요. 지선 40일 남기고 갔는데 욕을 먹은 거예요. 사진 올라오니까. 뭐야 너네 둘이 여행 갔어?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공화당에서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진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차관보를 만났다는 순간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존 밀스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구나. 그럼 장관 있고 차관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있는데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왜 만났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엄청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아, 이 차관보가 이번에 입성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놀다 왔네. 요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칼럼에서도 장동혁이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나가는 거고 후보자들도 우리 독단으로 선거에 꾸려야 되겠다. 가서 뭐 진짜 하고 왔나 봤더니 지선 때 그냥 자기의 개인 정치 활동을 하더라. 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존 밀스는 차관보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급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 동아태 국장급이에요. 사실 차관보가 한 30명 되잖아요. 30명 되죠.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기자들이 헛짓시키는 건데 장동혁이 사진 공개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국무부 차관보 사진을 다 AI한테 주고 이 뒷모습이 누군지 동일 인물을 맞춰봐라.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질문을 몇십 개를 했어요. 예. 넌 결국 AI 결론은 누구 뭔지 뒤통수냐? 네. AI 결론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90%의 확률로 차관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진의 일부러 뒷모습을 이렇게 보인 게 이 사람을 갖다 놓으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 누군지 대조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큰 문제네. 그건 약간 사기잖아요. 사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관보가 그래 너네들 하도 그러니까 만나는 주는데 내 얼굴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뒷모습을 찍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차관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가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가도 일정을 이렇게까지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뭐 국정원 블랙요원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장동혁의 이 순방이 미스테리한 게 AI도 이 순방을 추론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웬만하면 네. 좀 짐작을 이렇게 해보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왜 갔는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태극기들한테 성금 걷어서 미국 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당비 썼을 거잖아요. 이 당비는 세금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면 야당이 가뜩이나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도 몇 천만 원 들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날 당일에 그 비행기를 만약에 퍼스트를 탔으면 2,300만 원대였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표값만. 퍼스트를 탔는지 비즈니스를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비즈니스도 그에 준하는 가격이었을 텐데 그거보다 낮겠지만 그럼 이 정도를 비용을 쓰고 미국을 갔다 왔으면 이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쓴 말하자면 활동인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다.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민간 지금 현재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송영길 전 대표도 미국을 갔다 와서 본인이 누구 만났는지 만났잖아요. 다 밝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금 써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임계점을 넘치는 사건이 된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재밌는 게 예. 사실 누굴 만났냐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됐으니까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은 뭘 하고 왔느냐,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예. 왔느냐, 뭐 한 라인 구축했다고 보안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맞다고 하면은 이게 누구냐,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지난 대선 때도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아마 활동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절윤 선언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예. 다 같이 절윤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은 안 했죠. 뭐. 예. 거의 허위로 한 거죠. 예. 그게 왜 그럼 허위로 했냐면 그러면 그 부정선거 TF 태스크포스 팀을 국민의힘에서 누가 맡고 있냐. 그 같이 찍은 단짝 친구 김민수 최고위원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선거 때문에 절윤하는 척하지만
하나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 김문수하고 둘이 하는 거 보면은 참. 근데 뭐 이게 굉장한 국익의 훼손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미국의 동아태 국장이 담당하는 부정선거는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독재 국가들이 선거를 지들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적 가치에 맞지 않는 선거다. 민주적 가치에 맞지 않는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외교적인 제재나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런 방향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 제1야당 대표가 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우리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대통령은 리더십 외교라고 해서 이란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고 거기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는 우리는 선거 시스템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 우리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국장급 담당자랑 실무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게 본인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에서 해가 되면 해당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 자기 자신 조사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빵을 조사.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 서한에 참여한 상황이니까 그런 로비력을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과 김민수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여기 있어봤자 계속 공격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거다. 지방선거를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현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방선거 진다고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 붙이면 우리가 이길 거라.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마가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동혁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전 밑작업을 좀 하러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뒷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데 마치 그 얘기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고 믿는 이 세력하고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사퇴 압박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의문이다. 네. 그렇지만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러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듣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면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제 거치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보고 나오고 나서 차관법 쓰기라고 정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애초에 좀 직급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밝히셨다면 지금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쇼츠에 나오던데 그 차관복급 사기친 거는 조금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거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안 물러나겠다는 그래요? 그런 의지의 표명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뭐 당의 기강을 해치면 또는 뭐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가 된 사람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김진태 지사가 이제 그 최고위원은 취소됐고 예. 듣기 싫은 말 할까봐 이제 싫으니까 취소해버리고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형태로 갔는데 그때 쓴소리 별렀다가 쓴소리 예고하고 했잖아요. 그때 막 눈도 안 쳐다보고 막 뭔가 메모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 했잖아요. 바보 행세 했잖아요. 그때 뭘 적었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모습 보니까 안 되겠네. 기강을 잡아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식들 말이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 말을? 저는 이제 준비된 그 기자회견이었다 보니까 저것도 역시 다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멘트라고 좀 보고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연하고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장동혁 대표를 지킬 자가 누구인가? 김민수가 아니라 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장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저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15%고 너무 좀 위태롭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흔든다는 거는요. 선거를 흔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어디 감히 저렇게 지금 결연한 표정으로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 여기까지는 제가 어디까지나 컨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그 뒤따르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차관보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준비된 상황에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아마 이 지도부와 특히 이제 장 대표와 아주 가까운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과 함께 논의하에 나온 준비된 발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한두 자리하고 가깝죠? 뭐 현장에서 수십 번 봤죠. 그저께 봤더니 초창기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계속 쫓아다니면서 통화가 집하러 뭐 이렇게 예. 막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법원에 신청을 했나 봐요. 예, 접근 금지.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100m 이내에는 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장동혁을 지켜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101m 거리에서 계속 좀 지켜달라고 예.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 부동산만 6채, 전세권 설정이 2개. 그러니까 전세권은 보통 살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사는 데는 전세권 설 2군데가 있었을 거고 부동산만 6채, 전국에 토지만 11곳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신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 아니냐, 집에 팔겠다는 이런 걸 한 건데 감정적으로 법원에 그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하고 그런 이제 조치가 나왔는데 저는 김진태 지사 아주 몹쓸 사람이더라고요. 김진태 후보. 왜요? 아니 그래도 당 대표님께서 그렇게 고생하러 미국 나라에 미국까지 갔다 오시고 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리고 김진태 또 몹사람 한 번도 멋있었는 적이 없었는데 옛날에 멋있던 시절로 돌아가 달라고 아주 몹쓸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만두라고 면박을 주진 않나. 멋있었던 적이 없는데 멋있던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진 않나. 장동혁 대표님 진짜 저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먹을 것이 앞에 있으니까 아주 재밌어지시네요. 예. 군침이 돌면서 막 개그가 돕니다. 그렇게 말이지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5%까지.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국힘당은 이제 그 추세를 항상 제가 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 MBS 조사는 15%까지 추락을 했는데 갤럽에서는 20%가 나왔습니다만 중도층 지지율이 12%가 나왔더라고요. 와. 저는 이 지지율 추락에 장동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고 다니면서 저는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기강이 무너졌다.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라도 바꾸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질이 많이 났구나. 그건 알겠는데 김종국 원장님 지금 만약에 후보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신도당에서 그 당 지도부에서 바꾸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이 안 바꾸겠다면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지금 당원 당규에.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고위원 뭐 대표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하겠다고 저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얘기도 보니까 뭐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저는 지방선거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만둘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만두는 순간 본인의 정치적인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어제가 너무 셌어요. 15%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네. 중앙일보 사설 나온 게 뭐냐면 장 대표의 지원을 받으면 10표를 넣고 100표를 잃을 것이다. 이거 사설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가 더 셉니다. 칼럼으로 썼는데 적지 않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 퇴행적 결합체가 뭐냐? 장동혁과 영남권 의원들. 퇴행적 결합체를 깨트리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의힘을 참패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이런 걸 칼럼으로 써버렸거든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장동혁이. 그러니까 내가 고민은 해볼게. 고민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매듭을 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제일 극단적인 상황은 뭐냐면 뭐 극단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장동혁이 내가 이선 후퇴할게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게 좀 머리가 아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유지하면서 그래 선대위들이 만들어서 해봐.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선거와 관련해서 그 책임을 저쪽으로 넘기고 장동혁은 빠져나올 길을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맞지 않다. 장동혁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 좀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끝까지 책임져야 돼. 책임 정치를 해야죠. 장동혁은. 정치가 그런 거지. 그나저나 장동혁이 왜 미국을 갔는가 여전히 미스터리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지만 장동혁이 이번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로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도 있지만 쿠팡 로비한 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녀와서도 쿠팡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쿠팡의 로비 때문에 미국을 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어요. 다녀와서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미국이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리려고 간 것이고 이재명 정권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리려고 간 것이고. 김민수 얘기는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치우고 쿠팡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쿠팡이 보통 로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더 쿠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범석 쿠팡 의장 구속 출국 금지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한미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고위급 협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쿠팡한테 5,000불 뭐 이렇게 받고 이랬던 자가 주동을 해가지고 54명인가가 또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호 원장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단순히 쿠팡만이 아니고 지금 중동전에 뭔가 열심히 안 뛰어졌다고 트럼프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안보 문제도 건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쿠팡이 뒤에서 뭔가 조정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도 소위 대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로비를 통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압력 자체가 잘 관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 서한에 참여한 상황이니까 그런 로비력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과 김민수가 미국에 갔을 때 전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일단 여기 있어봤자 계속 공격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 지방선거를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현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방안의 단초는 장해찬 전 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지방선거 지지다고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 붙이면 우리가 이길 거라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소위 마가 세력의 큰 지원을 받고 있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입장들을 대변하는 게 장동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밑작업을 저는 하러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다면 이건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본인은 그랬거든요. 지방선거와 경제를 위해서 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그 로비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건 쿠팡이다. 왜냐하면 쿠팡의 발판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 전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와 무관한 일들이고 아마 이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매국의 편에 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정치인들 만나고 온 사람들이 죄다 아까 앵커님하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면 할 얘기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고리로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미를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맨 앞장서고 있는 자가 데릴 아이사? 네, 아이사. 예, 데릴 아이사라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잖아요. 혹시 녹취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가 앞장서 가지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쿠팡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쿠팡 사태가 일어난 뒤에 백악관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약 16억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썼는지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100만 달러 이상 로비 자금을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지출했다면 김유정 의원님 이야말로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로비를 미국에 서면서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범석 쿠팡이 90%를 한국에서 다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미국인 행세하면서 그쪽에서 로비 벌이고 로비 금액도 막 2배 이상 다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쿠팡을 편드는 그 의원을 상대로 가서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이 하는 일은. 그리고 미국이 본인을 나중에 그 뒷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데 마치 그 얘기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고 믿는 이 세력하고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법한 개인의 어떤 사법 처리와 관련된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로비 받은 의원들은 마치 김범석과 핵잠수함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가서 지금 보안이고 외교 갈래고 이런 말로 덧칠해 가면서 저는 아주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돌아온 제1야당의 민낯을 보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네. 쿠팡 말고 다른 대체 플랫폼이 없나요? 지금 쿠팡 사태 일어났을 때 확 빠지다가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은데. 예. 쿠팡이 이제 빠르고 약간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탈팡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이 했고 여기저기 뭐 활동가들이든 정치가들이든 또는 뭐 지식인들 뭐 지적 여러 가지 캠페인 하신 분들이 탈팡 캠페인에서 많이 빠져나온 건 사실인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이제 시장 보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새벽에 이렇게 딱 와 있고 다른 온라인 배송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탈팡이 쉽지 않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런 짓을 보면서 탈팡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네이버 온라인 쇼핑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태까지 보면서 더 옮겨갈 것 같아요. 장동혁이가 저는 이제 장동혁이는 거의 검은 머리 외국인 수준이 됐더라고요. 쿠팡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원 쿠팡 사태를 쿠팡의 잦은 과로사와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장동혁이 말하는 쿠팡 사태는 그게 아니에요. 한미동맹을 해치는 이재명의 쿠팡 탄압 사태예요. 대한민국 사람 아닌 거죠. 드디어 이제 마가 아예 검은머리 미 제국주자 쿠팡이 앞잡아가 돼버린 거예요. 쿠팡이 대관팀만 최소 100명 안팎이거든요. 국힘당에도 민주당이면 했겠습니까? 의석수가 어쨌든 108석인데 국힘당에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밝힌 게 쿠팡 이야기거든요. 정말 쿠팡이 다리를 놨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김종 원장님, 네. 쿠팡의 이런 짓은 이거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적 행위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매국적 행위를 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비스트에 의해서 소위 로비 자금을 가지고 정치가 벌어지는 압력 정치가 가능한 지역인 거고 지금 이게 연동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만나본 사람이 영킴, 데럴 아이사, 그다음에 지금 케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마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반미 반기업이다. 이 얘기 뭐냐면 친중 친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중 친북 문제는 정동영 장관을 걸고 넘어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장동혁을 비롯한 이쪽에 있는 소위 윤 어게인 같은 경우는 쿠팡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이쪽에 진영에 있는 자기 핵심 지지층들에게 자, 이재명 정부는 반미 반기업이야, 친중 친북이야, 만들어내고 난 여기 맞서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이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사실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쿠팡에 있는 대관 임직원들, 국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연계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연계를 통해서 쿠팡은 계속 국내에서 입법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정치적으로 계속 싸울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의 정치와 경제 협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런 정도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운동이라도 좀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굉장히 전 국민적인 쿠팡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이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님 말씀대로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김범석이라든지 쿠팡의 고위 임원들이 속으로 비웃거나 낄낄거릴까봐 굉장히 좀 분노스럽고 쿠팡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정보 유출 건이 정확하게 3,367만 건인데 이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쿠팡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상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보고요. 미국이 자국 기업 우선주의라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로비를 통해서 결국 미국의 이익이다. 우린 미국 기업이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매국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로비스트를 동원하려면 솔찬한 비용이 든다. 보수 진영에서는 방미를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고 진보 진영에서는 방북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는데 이번에 장동혁 방미는 워싱턴 로비스트들한테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야당 대표의 방미는 정말 뜬금없다. 국내에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면 외국 나가서는 더욱 찬밥 신세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동혁이 이번에 간 게 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간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야말로 매국적인 방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선거 앞두고 그렇게 만파 놀다 온 사람이 뭐 기강이 흐트러졌느니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대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주호영 의원이 포기했죠. 법원에서 가처분 항고도 기각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뭐 그 어떤 한신가 뭐 그거를 인용을 해서 장동혁 대표 이제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집니다마는 저는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덕미 위존, 지소위 모대, 무화자선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화를 입는다 반드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너 각오하고 있어. 내가 출마는 접지만 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내가 노력은 할 거야라는 게 주호영 의원의 지금 어제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당의 소위 당권파들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렇게 대표 물러나라고 떠드는 중진들 그 사람들이 진정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국 가는 것도 지방선거와 민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다녀온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지금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 법 위반한 김범석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서 갔다 와서 올린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고 파포라는 그거 올리면서 니네는 중국하고 가깝지 북한하고 가깝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본인은 지금 미국 가서 그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위해서 진정한 일을 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결을 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장동혁의 정신세계가 터무니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혼이 비정상. 거의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안 물러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그 주호영은 근데 정말 그 고사성어는 잘 인용했네요. 그렇죠? 인격은 낮은데 지기가 높은 자, 지혜는 형편없는데 꿈만 큰 자는 반드시 활란. 윤석열이잖아요. 김건희고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요즘에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요즘에 그 정치부 기자들도 연령대가 많이 이제 낮아져서 저렇게 사자성어나 한문 길게 쓰면 짜증나.
저거 물론 해설을 해주셨지만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 뭐 그나마 굳이 뭐 한자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뒤에만 얘기해도 됐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민수 이 네 가지 없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당 대표랑 싸우듯 그가 민주당과 싸웠으면 대통령 탄핵됐고 당이 꼴이겠냐? 그러면서 험한 시기에 당 대표직 맡아 책임감으로 열심히 뛰는 당 대표 사사건건 발목만 잡더니 이제는 물러나라고 압박까지 하시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야. 왜 본인들이야말로 물러날 때가 한참 지난 걸 모르십니까? 이런 네 가지 없는 자 정말 전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목 안 잡히려고 미국 갔나요? 발목 안 잡히려고. 아유. 근데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10개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가 뭐냐면 영남 지역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영남 지역을 홀대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을 계속 공격을 해요. 이 두 가지 라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동혁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선전하면, 이기면 지방선거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영남진 올인 전략을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균열, 안보 불안, 쿠팡 문제 제기하면서 경제 불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체 선거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택하려고 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막판까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딱 전재수 의원 한석밖에 못 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당 내부에. 그래서 되게 좀 조심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에 대한 밉상도 지금 저기에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진태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게 장동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김진태 본인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줄리 앞에서 무릎 꿇고 충성서약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단을 일어났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장동혁이는 거기에 동반된 하나의 합병증 같은데 보수 언론도 장동혁 탓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장동혁이 애치당초 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거 어떻게 수수만이 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살아납니다. 지선 지나도 살아나요. 지선 지면 겁 봐라. 내가 윤 어게인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윤 어게인에 물러서서 친 거야. 이러고 큰 소리 칩니다. MBS라고 전국 지표조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국힘당 17% 나온 거. 왜 MBS가 주목할 만하냐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도 많고 또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번에 17% 나왔는데 이 앞번 조사에서 18이었는데 드디어 15%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방미 효과가 나오네요. 장동혁이 이야기했다 며칠만 더 두고 봅시다 했던 방미 효과가 드디어 나오네요. 15%.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4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58%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가 나왔어요. 이제 70%가 눈앞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9% 긍정평가, 21%는 지금 부정인데 이것 역시 최저. 이렇게 여론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강평철수 변호사님.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분 귀인입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라고 해버렸네요. 죄송한데 우리 장동혁 우리 장동혁이에요? 우리 장동혁 대표는 어쩐지 친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마음이 드러나 벌써 큰일 났네. 네. 성대모사 장동혁은 없나요?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말 소중한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호감도 조사도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각 정당에 대해서 호감 정도. 민주당은 58, 국힘당이 20. 호감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요. 호감도라는 게 이제 개인들은 따지면은 후보로서의 적합도, 그다음에 인지도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당 호감도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좀 묻어서 갈 수도 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얘기의 이 반대변에는 국민의힘은 지금 대표로 어찌됐든 간판, 얼굴, 이 장동혁에 대한 밉상도 지금 저기에 좀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게 저 호감도 저거 아닐까. 왜냐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이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국힘당은 호감도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비호감도네요. 비호감도 지금 보면 호감도가 20인데 비호감도가 73이나 돼요. 진짜 코스피 올라가듯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수준이죠. 호감이 있는 사람이 지지하진 않는데 비호감이 있는 사람 절대 안 해요. 그렇죠.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외연이 확장되기에 얼마나 저게 한계가 뻔하다. 그걸 보여주는 숫자일 수 있죠. 지지도는 15, 호감도에 비해서 지지도가 이제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의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지지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이제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장동혁이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도 이거는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미국을 간 거. 그걸 왜 풀어요? 알아요? 전 반대합니다. 풀면 안 됩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럼요. 네. 저 홍준표 전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전 시장이 장동혁 빼면 어떻게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100% 찬성합니다. 저는. 그러면 장동혁을 국힘당 대표로 만든 게 신의 한 수였네. 네. 그럼요.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였죠. 저도 농담 한마디 하자면 장동혁 이번에 미국 간 게 김민수 띄워주려고 미국 갔나 생각. 그러니까요. 지금 김민수 어디 공천한다면서요. 뭐 부산 북감 얘기 나오다가 대구에 꽂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민수를 띄워주려고 장동혁이 그 긴 기간 동안 미국 갔구나. 그리고 그 백악관이 아니고 저 의회 의사당 앞에서 둘이 그 인생 네컷. 그 컷 사진. 그 사진을 올리면서 뜰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죠. 아니 근데 그 사진요 정말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문제가 사진만 떴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근데 그걸 잘 나왔어. 사진 작가가 찍은 게 아니고 뭐 관광객인가 한국 교민이 찍어줬다고 그러던데. 뭐 아는 미국에 있는 지인이 찍어줬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전문가 냄새가 나던데요. 진짜 잘 찍었어요. 네. 진짜 다리가 길어 보이고. 그 결혼 웨딩 사진 찍는 분 솜씨던데요. 너무 잘 찍었어. 포즈도 어떻게 이렇게 딱. 네. 하고 다리 이렇게 딱 다리 한쪽으로 한쪽 올리고. 딱 올려가지고 이제. 그 사진 찍어준 분 성함이 차관보실 수도 있어요. 차 관보님 뒤통수의 그분. 그럼요. 아이고. 저는 다리가 짧아서 아무리 그렇게 찍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분들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그 정도 다리 안 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각도 앵글 잘 맞추면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찍으면 잘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은 지금 이제 내기를 간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는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후보자가 해당 행위라면 즉시 교체하겠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해당 행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요. 당을 해롭게 한다는 게 해당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는 나에 대해서 욕하는 그러니까 해당 행위인 거예요. 장동혁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 전에 그런 논리로 징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에 대한 비난은 당에 대한 비난이다. 대표가 곧 당이다가 지금 이 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었나요? 아니 탈당권유가 할 때 그때 당시에 결정문이 그거였잖아요. 대표가 곧 당이다. 뭐 장에 대한 장에게 해로운 일에 해당 행위죠. 전 찬성합니다. 예. 뭐 북한이야? 지지합니다. 어제 이제 강원도를 갔잖아요. 강원도 갔는데 뭐 대표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진태가 이렇게 미리 앞뒤를 빙빙 돌려서 하는데 결국은 야, 너 이제 물러나. 우리 죽겠어.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걸 듣고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그 김진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앙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제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탑니다. 우리 대표님 또 저하고는 오랜 인연입니다. 옛날 법사위에서 서로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장동혁하고 나오고 법사위에서 같이 있었다. 너 그때 멋있었잖아.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장동혁이는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모실 수도 있죠. 저분 하는 거 보면. 소정의 모르겠듯이. 장동혁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요,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가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주필 컬럼에 대통령병, 대통령 대권에 대한 욕심 그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정치인 장동혁이 변해가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권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는 건 뭐 누구든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그걸 구체화시키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는 뭐 이건데 지금 과연 이 선거 패배가 뻔해 보인다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 선거 이후에도 장동혁이 버틸 것인가? 근데 버틴다. 뭘로? 그 대권에 대한 욕심을 위한 나머지 장치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앵커께서 이제 초두의 그 오프닝 멘트에 언론개혁을 말씀하셨지만 그 언론개혁의 핵심 대상이 보수 언론이고 그 보수 언론 중에 또 핵심은 이제 조선일보잖아요. 그 조선일보가 TV조선 고문이라는 사람의 컬럼으로 장동혁 가지고는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고 쓴 지 불과 하루예요? 이틀 하루입니까? 어제 나오고 오늘 나왔나요? 네. 또 주필이 표현이 국힘 찍으면 장동혁 국힘 찍어 장동혁 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제목이잖아요. 이게 양상훈 칼럼 제목입니다. 네, 한번 제목입니다. 띄워봐 주십시오. 네,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힘을 찍고 싶다. 그랬는데 만약에 국힘을 찍으면 장동혁이 지 잘해서 찍은 걸로 생각할 건데 어떻게 찍냐.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이 물러나라고. 물러나라. 예.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진짜 기자들 저딴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됩니다. 기사가 아니고 컬럼이니까. 칼럼 쓰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버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국힘이 뭐 잘했어요? 지금 모든 잘못이 장동혁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또 저렇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실 김진태가 나와가지고 장동혁 때문인 것처럼 자기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게 장동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김진태 본인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줄리 앞에서 무릎 꿇고 충성서약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란을 일어났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장동혁이는 거기에 동반된 하나의 합병증 같은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나와가지고 장동혁 탓 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장동혁 탓 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국민의힘의 그 근본적 문제가 아니었으면 장동혁이 애시당초 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장동혁이 저 자리를 올라간 것, 국민의힘이 자기네들 사고치고 윤석열, 김건희 뒷바라지 못하고 둘 다 빵에 보내놓고도 반성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장동혁이 올라선 거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살아납니다. 지선 지나도 살아나요. 왜냐하면 지선 지면 겁 봐라. 내가 윤 어게인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윤 어게인에 물러서서 진 거야. 이러고 큰 소리 칩니다.
정말 언론들이 저 행간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들. 정말, 예. 정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동혁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시려고 놔두려고. 티가 났나요? 티가 났나? 아, 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엑스맨이야, 엑스맨. 근데 정말. 실패다.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대표잖아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후무후한 캐릭터가 전 장동혁 대표라고 보는데, 일단 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와 역량은 다 쏟아 놓아서 본인은 후회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동안 대표였던 시절을 보면요. 단식 8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장미 이렇게 오는. 그렇죠. 장미 단식해서 하나씩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력 과시했죠. 그 다음에 방미 갔다 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공천 잡음이 있었고 윤석열면서 울었다가 뭐 대통령이네. 네, 별 할 거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장동혁 대표 보고 이런 전국 선거 국면에서 유일한 내근직 대표다라고 했는데 외근도 했어요. 단 해외에서 해외 파견도 가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그 정치의 스펙트럼 역사를 보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욕은 다 들어먹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후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필승 변호사님하고 저랑 같이 노력해가지고 장동혁 대선 후보 추진위원회 같은 거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을 것 괜찮겠죠? 같습니다. 예. 상당히 그 윤호개인한테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럼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시죠. 달콤할 것 같습니다. 위드 동역 이런 거 한번 만드세요. 위드 동역.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틀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계속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카콜라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칼럼을 봤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한국 보수 진영이 몰락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윤석열 정권 띄우고 창출에 앞장선 세력은 누구냐? 한동훈이 부추겨서 윤석열하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부추긴 자들은 누구냐?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너네들이 또 장난을 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낙선하면 또 지난번 2006년 지방선거 때처럼 오세훈 옹립하려고 하냐? 너네들이 한때는 밤에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 마음대로 쥐락펴락했겠지만, 야 이놈들아,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이제는 너들의 시대가 아니야. 전 국민의 시대야. 이제 좀 세상 좀 봐라,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어때요? 홍준표 시장님, 제가 제대로 해석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이 저 말이잖아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숨겨버리고 언론들이 마치 모든 게 장동혁 때문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저게 안 바뀌면 근치가 안 되는데 증상만 100만을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좋아요. 장동혁 그대로 둬야 됩니다.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 한 얘기를 항상 인용하잖아요. 예. 딱 2번.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하루에 2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가끔 하루에 2번 맞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흔히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나온 얘기들, 보수 출신의 총리 기용 이런 거하고 연결만 안 되면 그러면 참 국민에게 도움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뭔가가 또 깔려 있으면 이제 저 얘기도 빛을 발하는 거죠. 일단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용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한번 오찬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런 글이 그 이후로 나온 것 같은데, 보통 그 전에는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봤을 때 진짜 추하다, 추하게 늙는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곱게 늙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막걸리 한잔 했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이제 내가 20, 30대는 어떻게 살았고 나중에 이제 70대가 돼서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좀 불태워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무슨 자리 얘기 아직은 안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오고 갔을까요? 어떨까요?
설마 네, 저도 그러지 않- 그전에는 안 왔을 거다. 그러지는 그러진 않았을 않아요. 거라고 봅니다.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뭐 한간에는 홍준표 전 시장 뭐 총리 돼야 한다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돼. 근데 그건 장애 말도 안 되죠. 그건 이제 소위 말하면 자발이라고 하죠. 자가 발전 이게 아니냐 얘기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총리는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그 조건부터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수 또는 극우 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다가 본인에게 지지 선언 내지는 내가 이재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라고 입장을 바꿔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 뭐 누구든지 딱 떠오르시잖아요. 조갑재, 정규재 그리고 지금의 이제 홍준표 같은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또 빚을 졌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평소에 본인을 지지해주고 본인의 위험을 몸으로 막았던 결사옹위를 했던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의 갈등도 생겨날 수도 있다.